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분출됐습니다. 주요 격전지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른 가운데 정 대표는 내부 단결을 강조하며 사퇴론에 선을 그었고 대의원 권리당원 1일 1표제를 앞세워 당심의 기대는 정면 돌파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관련해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 부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선거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원들과 함께 마주했는데요. 네. 어제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네. 내부에서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사퇴를 촉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패배 결과 문제뿐만 아니라 만약에 연임을 도전하려면 예전에 이 대통령의 사례와 같이 2달 전에는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런 취지의 사퇴 요구도 있었는데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선거 결과가 아주 성공적이었다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겠죠. 근데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선거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이 많으셨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야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정청래 대표의 의원총회 발언도 좀 주목되는데요. 영상 한번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이 곧 하늘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라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동질한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 이 동지적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원총회와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 두 장소에서 모두 당의 단결을 강조했거든요. 네. 이 단결을 강조한 부분 아무래도 조금 당내 논란이 있음에도 정면 돌파에 나서겠다. 좀 이런 취지로 좀 읽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도자들은 책임을 지는 게 미덕이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권한과 책임의 비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 판단을 스스로 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좀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억울하거나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이제 당원들에게 판단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이 선거 결과가 그리 성공적이지도 않지만 그렇게 패배도 아닌데 그 판단을 당원들한테 맡기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결을 자꾸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단결을 못해서 진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단결을 못해서 진 것이라면 그러면 그 단결을 누가 못하게 한 것이냐 라는 질문도 동시에 좀 따라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역시도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는 영역에 또 하나의 질문으로 더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페북에 메시지를 하나 올렸는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런 메시지를 올려서 조금 처음에 저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정 대표를 지지하는 커뮤니티의 게시글도 보면 물론 정 대표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앞서 물론 보안 수사 요구권을 조금 이 정도로 검토하자 이렇게 제안했지만 당초 정 대표의 생각은 보안 수사권 폐지였기 때문에 당연한 생각을 페북에 적은 거다라는 이제 지지자들의 입장도 있었지만 이 상황에 지금 저걸 꼭 올려야 되느냐라는 지지자들의 반응도 있었거든요. 정 대표 지지자들의.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 역시도 정면 돌파 의지, 네. 연임에 관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뭐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의 선호를 좀 밝히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호를 이기려면 선명성이라는 걸로 승부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저도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원들에게 대통령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던져줘야지만 사람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중요성과 당대표의 중요성 이렇게 가면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너무 뻔하지 않을까요? 뭐 대통령 임기가 상당히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을 버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나 국민의 산 뭐 이런 걸로 볼 때도 대통령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회할 만한 당원들의 판단이 될 만한 이슈를 던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이거는 연임 의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단 이 선명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에 좀 안타까운 거는 좀 시기예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어느 정도 좀 본인의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것에 약간 반대되는 입장을 들고 나온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이제 대통령과의 또 이게 갈등적 상황으로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시기 선정이 좀 적절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인 상황인데 사실 해외 순방보다도 민주당 내 상황이 좀 더 부각되는 국면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도 많이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지자들의 지지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요. 어떻게 그 해외 순방 국면에서 정 대표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행보들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비판을 드렸는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특히나 정권 초반인데 대통령이 좀 국민들한테 잘 보이게 하는 것도 여당의 책임 아니냐. 왜냐하면 여당의 책임이 견제를 하고 국민의 의견을 잘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큰 역할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정부의 성공은 정부가 부각이 되고 정부의 성과가 부각이 돼야 되는 건데 당의 성과를 부각시키려고 그러고 당의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려고 그러면 어젠다 세팅이 국민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젠다 세팅을 당 중심으로 하려는 것 같은 또 모습이 또 한 번 연출됐다라는 측면에서 당원들의 또 판단이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도 국회에 맡길 생각이다라고 해서 네. 국회의 결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대통령의 지속된 생각은 그래도 보안수사권 어느 정도는 일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 대표가 저렇게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고 나오면 다시 또다시 한번 이 대통령과 이 국면이 계속 이어질 텐데 네. 이렇게 되면 당 내에서도 갈등이 좀 더 격화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갈등적 상황이 계속 에스컬레이트 좀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뭐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당의 역할은 좀 약간 그릇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되짚어 보면 좀 우리 그릇 모양을 뭐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 그릇이 금이 가게 하거나 뭐 깨트리거나 한 게 아니라면 그 안에는 물도 담을 수 있고 국도 담을 수 있고 밥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집권당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릇으로서 모양을 완결해서 보여주면 되지 그 안의 내용물을 차별을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국민은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과영양 상태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릇으로서 여당의 역할론을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도 또 약간 괴리되고 배치되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앵커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좀 동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보안 수사권 문제는 오늘 그 정전 대표가 화두로 끌어올리면서 화제가 됐지만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1인 1표자 관련해서도 이른바 친청계와 친명계 간에 좀 대립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 정청래 대표가 여기에서 1인 1표자는 잘 지켜져야 된다. 이 발언을 또 하면서 이 부분이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1인 1표제 논란은 좀 어떻게 진행될 걸로 좀 보세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당대표 선거에 모든 생각이 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 이게 정당은요 헌법에서 규정한 아주 특별한 조직입니다. 이게 사적 결사체만이 아니에요. 헌법에서 민주적 여론이 형성되게 해서 국가 발전, 국민의 어떤 삶의 향상을 가져와라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이 당비보다도 당 운영비로서는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당이라는 게 사적 결사체로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추구하는 것도 사적 목적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 정권 권력을 권한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 권한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사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정당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라는 건 1인 1표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여러 자리에서 드려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집권 여당의 지도자라면 그런 포용적인 사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뭐 당장 본인 앞에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그 부분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박수를 쳐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의총 비공개 의원총회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도 이제 정 대표에 대해서 다음 차기 전당대회에 불출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되는 건 박지원 의원이 최근 정 대표를 향해서 차기 전당대회에 불출마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 대표가 연임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불출마할까요? 어떻게 평론가님? 뭐 이 얘기는 뭐 여러 번 지금 오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연임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연임에 나설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여는 것도 사실 연임을 위한 준비 과정 중에 하나다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호남 민심이 아무래도 차기 전당대회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호남 민심을 다지기 위해서 광주를 찾아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있는데 호남에서의 사실 김영동 전남지사나 김관혁 전북지사 모두 정청래 대표를 향해 비판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특히 김영록 지사는 정청래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모든 것을 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도 하고 있는데 호남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두 지사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경우에 호남 민심의 변화 좀 있을 수 있다고 좀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두 현직 지사가 조직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동정론도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수도권에서는 추미애 현 지사의 그 경선 한준호 후보와의 경선 때 보여주듯이 수도권에서는 당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특히 조직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호남도 조직적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박찬대 당시 후보를 누르고 당대표가 됐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근데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큰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의 중심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구심점 역할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수도권보다는 호남의 균열을 메꾸는 그것이 가장 정청래 대표로서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임 도전 행보를 보이고 약간
이 대통령과도 약간 맞서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경우에 당청 관계에도 꽤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전당대나 전당대 국면에서 조금 어떻게 좀 보여질 거라고 보이시는지. 일단은 이 상황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상황은 아니에요. 집권 초인데도 당대표가 대통령을 보이게 하는 역할이 좀 부족했다라는 비판을 저는 여러 곳에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이는 상황은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결과를 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강한 파열음이 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당 내부 균열이 좀 더 그냥 균열이 아니라 충돌에 의한 균열. 그러니까 그 충돌에 의한 균열은 그냥 저절로 깨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낡아서 깨지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강해서 부닥쳐서 깨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해가 양쪽에 상당히 클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당정 관계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기간인데 앞으로도 민주당 내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